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살려서 제가 워킹홀리데이 때와 지금 현재 호주 이민을 와서 구직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워크프렌즈로 작년에 활동을 할 당시에 많은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는 게 우리한테는 흔치 않아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한 번 작성해 놓으면 그 틀 자체를 조금만 바꾸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레주메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레주메는 너무 길으면 또 따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한 장, 최대한 많이 써도 2장 정도 내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품을 팔아서 이력서를 내고 잡을 구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 또한 워킹홀리데이 때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력서를 뿌리고 다녔는데 그럴 때 솔직히 길게 나와 있으면은 누가 볼까요? 나의 경력이나 아니면 나의 기술 같은 능력을 한 장에 딱 눈에 들어오게 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레주메 자체는 맨 위에 레주메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름을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엔 지금은 한국 이름도 같이 썼지만 옛날에 워킹홀리데이 당시 할 때는 또 이름을 가지고 외국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또 얘기가 있어서 그냥 루시라는 영어 이름만 적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력서를 보면 이력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나의 이름 자체를 써서 더 각인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떤 데서는 사진을 넣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사진 자체는 인종이나 성별, 뭐 외모적인 거를 판단하는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사진 넣는 것은 추천해드리지도 않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가 아닌 이상은 그다지 사진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제 퍼스널 디테일인데요. 이름이나 뭐 생년월일 혹은 이제 뭐 사는 주소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와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등을 넣어서 만약에 그들이 내 레주메를 보고 이 사람을 좀 하이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연락을 취할 수 있게 꼭 넣었고요.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밑에 나와 있는 잡 오브젝티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잡을 구하고 있는지 짧고 간결하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의 그런 이력서를 통틀어서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나 올라운더 잡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Seeking for a barista all-rounder position이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넣은 것은 바로 이 경력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직 생활하면서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력서 절대 하나만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매장마다 뭐 어떤 데는 웨이트리스를 구하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바리스타를 구하는 데도 있을 거고 팩토리에서 일하는 워커들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잡에 지원하겠다 하면 포지션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포지션에 맞는 경력들을 넣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제 이력서에는 제가 카페 관련된 경력만을 적어놨어요. 물론 요거는 카페 잡을 지원하는 이력서이기 때문에 카페 경력을 적었지만 만약에 웨이트리스를 지원한다 그러면 웨이트리스로 일했던 경력을 적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하나의 꿀팁은 절대 이력서 하나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 개 준비해서 맞는 직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직을 구하는데 갑자기 이력서에 웨이트리스가 나온다던가 하면 조금 엉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자기 경력과 이런 기술을 더 강조할 수 있는 한 장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제하고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력을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어 라고 적는 것보다는 제 거를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이 잡에서 어떤 걸 성취했는지 짧게나마 좀 코멘트를 적어봤고요. 이 잡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서 얘가 오더를 받을 수 있구나, 얘가 커피를 낼 수 있구나, 혹은 얘가 뭐 캐셔할 때 돈 관리를 했구나, 약간 이렇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유추할 수 있는 키워드 자체를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큰 회사가 아닌 이상은 각자 하는 일이 비슷하더라도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면 조금 더 이 사람이 나랑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를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자체를 적는 걸 또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적은 건 바로 스킬인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등을 적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 성적을 넣어서 영어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좀 표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제2의 외국어나 뭐 다른 언어가 가능하신 분들도 여기에 이렇게 어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밑쪽으로 이제 학교랑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요. 잡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학교도 적어주고 협동심을 되게 중요시하는 데다 했는데 뭐 내가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또 어필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경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밑쪽으로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퍼런스입니다. 호주에서는 레퍼런스로 잡을 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도 호주 스타벅스에 지원을 할 때도 이 레퍼런스 덕분에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건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직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런 보증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전 매니저나 아니면 전 사장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 현지 경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퇴사를 하더라도 저의 미래에 레퍼런스가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오늘 보여드린 이 전체 한 장의 이력서에서 레퍼런스 부분과 경력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호주에 와서 오지잡을 못 구한다고 약간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인잡이라도 뭐 물론 최저시급 이상을 주는 데를 맞는 게 맞겠죠. 한인잡이라도 또 나의 레퍼런스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라도 잡을 구해서 현지에서 일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한인잡이라고 하면 다들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내가 한국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막상 한인잡도 한인잡 나름대로 손님들이 오지 사람들만 온다던가 하면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어 있고 오히려 저도 한인잡을 했을 때 더 편했던 게 코워커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또 손님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어도 늘고 또 서로 일도 척척 맞는 그런 게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꼭 한인잡이라고 나쁜 건 아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걔 중에서는 굉장히 직원을 되게 나쁘게 대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시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뭐 시급도 괜찮다 하고 나는 호주 내에서 경력이 필요하다. 근데 아직 오지잡을 지원할 뭐 영어 실력이나 따로 경력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한인잡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 맨 밑에 넣은 거는요. 바로 이 모든 경력들과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라는 것을 맨 밑에 놔뒀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되게 진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걸 추가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뷰와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트라이얼이라는 걸 하는데요. 인터뷰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좀 맞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과 한번 일을 해보면서 구직자도 이 직장이 나랑 맞는지 혹은 이 직장도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급으로 하는 데가 많고 또 유급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트라이얼은 사장만 본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이 잡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라이얼 해보고 안 맞으면 그냥 뒤돌아서면 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커버레터라는 것도 같이 되는데요. 사실 이력서 외에 커버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나라의 자기소개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딱 한 장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고요.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잡을 알게 됐는지를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뭐 바리스타 잡
뭐 커버레터라고 쓰면은 혹은 바리스타 뭐 잡 키워드 같은 거를 찾아보면 바리스타가 요구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걸 조금 자기식으로 바꿔서 이용하면 되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런 능력이나 어떤 사람인지, 성격은 어떤지 같은 것도 어필을 하는 걸 또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어떤 타입의 사람이었고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도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커버레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 구인 공고에 보면 거기 기업의 인재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비슷한 단어로 바꿔서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립니다. 호주에서 일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바로 씩닷컴과 검트리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조라닷컴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제 경험상으로는 인터넷보다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발품 파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아직은 호주가 아날로그한 감성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직접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이력서를 주면서 어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구직할 때 조금이나마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처음 오후를 왔을 때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에 자신도 없고 뭐 지금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되게 혼자서 그렇게 레주메를 드랍한 두고 다닌다는 게 쉽지 않고 지금도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막 레주메를 다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내라고 하면 사실 못 낼 것 같아서 스벅에는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딱 3문장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너네 일 구하고 있어? 나 지금 잡 구하고 있는데 매니저랑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3문장만 외워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웃으면서 이 레주메를 줄 때도 사람 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되게 버블리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어필하면 호스피탈리티 잡들은 되게 구하기가 좀 그나마 덜 힘든 것 같아요. 이 레주메를 줄 때 항상 그냥 일개 직원들한테 주면은 또 이분들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전달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니저나 혹은 사장 있냐고 물어보고 거기서 그 담당자와 얘기하는 걸 더 추천해드리고요. 간혹은 이렇게 매니저랑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약간 면접 보듯이 판단하고 너 그럼 트라이얼 와봐 약간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3문장 딱 요것만 외워서 돌아다니셔도 문을 이렇게 박차고 열고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일할 용기가 있구나 하고 또 판단하는 계기도 되고 또 이 사람이 영어를 이렇게 좀 하는구나 라고 어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준비를 해서 가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카페 같은 경우나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시간을 제외하고 조금 한가한 시간에 가야지 가끔 스타벅스에도 뭐 주말에 와가지고 레주메 내도 되냐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바빠 죽겠는데 그런 레주메 볼 새도 없고요. 꼭 항상 한가한 시간에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한 시간, 뭐 예를 들어 점심시간 시작 전 뭐 10시나 11시 혹은 뭐 9시나 11시 만약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식당이다 하면은 뭐 3시부터 5시 좀 이렇게 런치와 디너 사이에 좀 사람들이 좀 쉬는 시간에 가는 걸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저의 이력서나 아니면 굳이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달려드리거나 새로운 영상을 또 찍어서 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직 활동이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막상 발품을 팔려고 하니까 안 되는 영어가 더 안 되기도 하고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뿌듯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맨날 그렇게 이력서를 돌리고 다니면서 맨날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나 자신에게 주는 상이라고. 처음에는 저도 엄청 어렵고 떨렸어요. 만약에 이력서 드랍하러 왔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사람 안 뽑는데 하고 정색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대부분은 되게 웃으면서 너 되게 레주메 잘 썼다 혹은 너 이런 거 경력 있어? 하고 물어보고 우리가 지금은 일을 구하지 않는데 나중에 혹시나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드랍하고 가 라고 되게 친절하게 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차피 여기 붙지 않으면 안 볼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일주일, 2주일
하다 보니까 저도 잡을 구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경력을 점점 쌓으면서 더 다른 직종도 도전해보고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레주메는 한 장으로 할 것, 그리고 레퍼런스. 항상 발품 팔 때는 버블리하게 웃으면서 어필을 하면 또 어느샌가 존버는 승리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잡을 구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워킹홀리데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호주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걸음을 나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꼭 이 영상을 보고 레주메도 잘 작성하시고 또 레주메 드랍도 잘 하셔서 구직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